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하게 운전하는 차량을 수상히 여겨 경찰이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과속 난폭 운전을 하며 1.5km 도주국을 벌인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운전자였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대전 서구의 한 경찰 지구대 앞 왕복 8차선 도로. 1차로에 선 흰색 승용차가 유독 앞차와 멀찍이 떨어져 서 있습니다. 지구대 앞을 지날 때부터 움직임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급히 운전석으로 다가갑니다. 좀 지구대 앞에서 좀 주춤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차량 소유주가 이제 과거의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된 것을 확인하고 그러자 흰색 승용차는 갑자기 속도를 내 달아납니다. 뒤쫓는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차선을 난폭하게 변경하고 신호도 무시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도 신호 위반을 하면서까지 도주를 했기 때문에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도주 차량은 1분여 만에 순찰차에 가로막혔습니다. 경찰은 1.5km가량을 추격한 끝에 해당 운전자를 이곳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50대 남성 운전자는 2년 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도주극을 벌인 이날엔 충남 논산시에서 대전 도심까지 25km가량을 무면허로 운전했던 겁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충남도 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최강희 도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30일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 3월 보령시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의원에 대한 징계는 내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청양에 댐을 짓겠다는 환경부 설명회가 지난달 주민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었죠. 환경부는 오늘 다시 댐 후보지 근접 지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는데 댐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도둑 설명회라며 환경부를 규탄했습니다. 고병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양군 지천리에서 열린 부여청양 지천댐 건설 관련 주민 설명회입니다. 환경부가 홍수 방어 등 댐 건설 필요성과 환경보호 대책, 보상 원칙 등을 설명합니다. 주민들은 정확한 수몰 예정 지역과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물었지만 주최 측은 아직은 후보지가 아닌 후보 예정지라며 원론적 설명에 그쳤습니다. 300평, 500평, 1000평 또 그것도 없어가지고 남이 밤 나와서 짓고 이게 남이 녹초를 짓고 사시는 분들한테 이걸 이 지역을 떠나라고 하니 이걸 참 보통 이게 막막한 게 아닙니다. 이번 설명회는 지천리 등 댐이 건설되면 수몰될 예정 지역 주민 100여 명이 환경부에 직접 요청해 마련됐습니다. 70세 이상이 80%예요. 여기가 엄청 연료됐어요. 농사로 부가가치 올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이 기회에 그냥 보상이나 받고 보조나 현금성 지원 받아서. 행사 주최 측 요청으로 현장에는 경찰 5개 중대 400여 명이 배치됐습니다.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은 출입구를 원천 봉쇄하며 반대하는 주민 등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저지하자! 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청양군청 앞에서 환경부 규탄 시위를 열었습니다. 댐 예정지 근접 지역 일부 주민조차 설명회 개최를 알지 못했다며 환경부가 도둑 설명회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댐이 건설되면 극심한 안개와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값이 내려가고 결국 청양 땅값도 떨어져 지역 소멸을 부추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댐을 만들어서 인구가 늘은 지역이 없고요. 지역이 발전한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 3만도 안 되는 청양군은 댐을 만들게 되면 정말 어려워지기 때문에 환경부는 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상대로도 충분히 설명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 찬반이 계속 갈릴 경우 올 연말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결국 정무적 판단으로 댐 건설 여부를 결정하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충남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김기웅 서천군수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2022년 12월 중순과 올해 1월 초에 본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속 공무원과 모 회사 직원 등 90여 명에게 18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또 지난 3월 10차례에 걸쳐 서천군 공무원 80여 명을 업무 시간 외에 본인 소유 별장으로 불러 술과 안주를 제공하며 자신의 홍보 영상을 보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태안에서는 오는 2032년까지 화력발전소 6기가 단계적으로 폐쇄됩니다. 30년 동안 태안에서 화력발전소를 운영해온 한국서부발전은 태안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구미와 여수, 용인 등의 대체 발전소를 짓기로 했는데요. 이에 분노한 주민들이 정부와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태안 지역 주민들과 노동자들이 태안 화력발전소 폐쇄 대책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태안군에서 내년부터 2032년까지 화력발전소 10기 중 6기가 폐쇄되면 발전소 직원과 가족 등 3천여 명이 태안을 떠납니다. 또 11조 원에 달하는 경제 손실이 예상되면서 태안 지역 사회단체와 발전 비정규직 노조가 태안화력 폐쇄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공식 활동에 나선 겁니다. 충남에서는 오는 2036년까지 발전소 14기가 폐쇄될 예정인데 공해가 적은 것으로 알려진 LNG 대체 발전소는 보령화력 5호기를 제외하면 여수와 구미, 용인 등 대도시에 건설될 계획입니다. 서부발전은 현재 미정으로 분류된 태안화력 4호기의 이전 대상지를 아산 탕정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0년 동안 매연과 분진 피해를 겪었던 태안 주민들은 이런 결정 과정에 전혀 참여할 수 없었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알려줄 건 알려주고 같이 논의를 한 다음에 떠나도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역 주민들한테는 이렇게 하니까 좀 서운한 감이 많죠. 태안화력 폐쇄 대책위는 신규 LNG 발전소를 태안에 지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서부발전은 이미 구미와 공주, 여수 등의 발전 사업 허가를 맞춰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변경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라든가 뭐 이런 것도 외부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현행법상 발전사가 지역을 떠나더라도 피해를 입어온 지역민들을 도울 근거가 없는 상황. 주민들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기지 못했다가 다시 발의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특별법 입법을 위해 이번에는 국회가 제대로 일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대전시가 보문산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추진한 1,500억 원 규모의 민자유치 1차 공모가 무산된 가운데 대전시민단체가 보문산 난개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전시민단체는 보문산 개발이 민간 사업자도 뛰어들지 않는 수익성 없는 사업으로 인증된 만큼 미래를 위한 시정을 펼쳐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보문산 개발이 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5월드 개편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며 관련 TF 구성에 나서겠다고 밝혀 도시공사와 시 재정을 투입해 직접 추진하는 방안을 시사했습니다. 금강 세종보 재가동을 반대하며 지난 4월 말부터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가 천막 철거 명령을 내리고 경찰 고발을 예고한 세종시와 정부를 비판하며 농성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보는 4대강 회복의 최전선이라며 정부는 세종보 재가동을 추진을 철회하고 역행하는 물 정책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가을 야구를 노리는 프로야구 하나이글스가 좀처럼 중위권으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축 선발 투수인 문동주의 부상이 의심되는 가운데 이번 주에 치를 6연전이 가을 야구 진출의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선발 마운드에선 한화 신인 투수 조동욱. 1회 만루 위기는 무실점으로 넘겼지만 2회 들어 제구력이 흔들리면서 2점을 내줍니다. 한화는 이날 선발 투수로 예상됐던 문동주의 등판이 취소되면서 불펜 투수 5명을 올렸고 LG 타선에 안타 19개와 14실점을 허용했습니다. 후반기 4승 1패, 평균 자책점 2.60을 기록한 문동주는
어깨에 불편함을 느껴 선발 등판을 한 차례 걸렀습니다. 문동주는 병원에서 어깨 검진을 받았고 곧 복귀 여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문동주가 선발진에서 이탈하면 16경기나 남은 한화는 선발 투수가 부족해 막판 순위 싸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5일 경기에서 손가락에 물집이 잡혀 조기 강판당한 외국인 투수 하이메 바리아가 큰 부상이 아닌 점은 그나마 위안거리입니다. 한화가 가을 야구의 마지노선인 5할 승률을 맞추려면 남은 16경기 가운데 최소 11승이 필요합니다. 4위 두산, 5위 KT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는 맞대결이 없어 일정상으로는 불리합니다. 6위 SSG와 2위 삼성, 8위 롯데와 6경기를 치르는 이번 주가 마지막 고비입니다. 문동주만 제대로 복귀가 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4승 이상을 거두면서 5위권 경쟁을 좀 이어갈 수 있겠고, 만약에 3승 이하의 경기를 치른다고 하면 조금은 가을 야구에서 좀 멀어지지 않겠느냐. 현재 7위 한화와 5위 KT는 2경기 반차. 푸른 한화가 늦더위를 타고 중위권 경쟁을 이어갈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오늘 공주 유구의 낮 최고 기온이 35.6도, 대전과 금산이 34.9도까지 오르면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9월 기온을 어제에 이어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공주에는 폭염경보가, 나머지 전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오늘 밤에는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따뜻한 동풍과 햇볕의 영향으로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수업 중 학생들을 학대하고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는 오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초등학교 30대 교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학부모가 전화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에게 화를 내며 벌을 세우는 등 6차례에 걸쳐 정서적인 학대를 하고 요가 수업 중에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영상 콘텐츠 약 4만 건을 무료로 불법 재생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사이트를 제작 홍보한 혐의로 일당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2년 동안 콘텐츠 불법 재생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가 배너 광고로 도박 사이트에 들어오도록 유도하고 도박 사이트의 제작과 관리, 홍보를 하며 범죄 수익금 27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